개시법령에 따른 우리 실기에 적용되는 세 번째 시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연대 어떤 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가연대 어떤 게 겹치는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이죠. 통합접지하고 그다음에 또 공통접지가 있는데 이건 다른 거죠. 그때까지 이제 드디어 나눴죠. 원래 단독접지 또는 그전에는 공용접지, 그다음에 이제 뭐 통합접지, 통합을 공통을 같이 썼거든요. 이게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 이거를 나눴죠. 이제 단독은 단독접지 따로 있는 거고 단독접지, 그다음에 이제 공용이란 말 없애버리고 통합접지, 공통접지, 공용을 없애버리고 공통 또는 통합 이렇게 세 가지 나왔어요. 단독, 공통, 통합 이렇게 나눴습니다. 단독은 그 말대로 이제 얘네들을 각각 따로따로 하는 거죠. 20m 떨어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접지는 뭐고 통합은 뭔지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뭐 단독접지를 이제 독립접지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접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접지, 통합을 가끔 이제 공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요. 같이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는 단독접지와 독립접지 또는 통합 또는 공통접지의 장단점을 쓰시오라고 해서 간연대 몇 번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이제는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걸 뭐 장단점은 이미 우리 간연대에 있으니까 더 이상 하지 않고 통합접지가 뭐고 공통접지가 뭔지 그걸 이제 구분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제는 이제 구분해서 물어볼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이제 정리해놨으니까. 여태까지는 기술서에서는 뭐 단독접지, 공용접지, 공통을 통합 같이 봤거든요. 공통, 통합 같이 봤는데 지금 공용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 다 해놨습니다. 자, 어떻게 했냐 이렇게. 통합접지는, 공통접지는 뭐냐 그 말대로 고압, 특고압하고 저압을 같이 한 경우, 특고압, 고압, 저압을 필요설비 뺐죠. 통신 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압, 고압, 특고압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을 뭘 한다? 공통접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 공통접지할 때 조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저압 측에 전압이 인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고압이나 특고압 측에서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는 뭐 낙뢰라든가 어떤 등등, 낙뢰는 여기 상관없고 여기에 어떤 지락전류를 흘렀을 때 기락전류에 의한 전압이 발생해서 저압 측에 인가되는 전압을 우리는 스트레스점이라고 하는데 그때 가해지는 상용주파 가전압은 이렇게 돼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저압 설비에 사용된 상용주파 가전압은 이걸 이제 스트레스점이라 스트레스나 스트레스점은 몇 볼트 넘지 마라. 여기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요건 뭐예요? 5초 이하. 요거는 5초 초과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고압기나 특고압 계통에서 어떤 고장이라든가 어떤 지락전류 걸렸을 때 전압이 발생해서 저압 측에 인가되는 시간이 5초 이하다. 5초 이하일 때는 얼마 넘지 마라. 최대 여기 성간전압에 1200볼트를 넘지 마라. 허용되는 게 1200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최고치죠. 1200볼트 이하가 되라. 그 다음에 5초를 초과한다. 5초를 초과하면 최대 얼마? 성간전압 250볼트까지 허용한다는 거예요. 250 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셔라. 성간전압 말한다. 이런 건 뭐 여러분들 무시하고요. 그럼 이제 아까 얘기한 통합접지는 뭐냐면 다 묶은 거예요. 지금은 다 이걸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특고압, 고압, 저압뿐만 아니라 필해설비라든가 통신접지 이걸 다 묶어서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통합접지 그래서 아까 시험에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요거 주고 그래서 이런 거죠. 요거 주고 어디죠? 응? 그죠? 요 그림을 주고 지금 그다음에 이렇게 요 그림을 주고 뭐 접지의 명칭을 쓰는다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뭐 이렇게 등등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자 이제 등전이 본딩 아까 이제 사람을 이제 등전이 본딩하는 건 전이차를 똑같이 해서 전류가 타고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게 등전이 본딩이죠. 전압을 똑같이 해서 전류가 타고 들어오지 않게 그래야 내가 수도관을 만져도 감전이 안 될 거야. 그래서 감전보호 또는 감전제 빼고 여러분 감전제는 무시돼요. 그래서 보호 등전을 한다. 그래서 보호 등전하는 이유는
감전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등질이 한다. 그래서 등질이 본등은 어디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건 꼭 알아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그래서 여기 보면 외부에서 내려오는 인입수 금속 배각, 수도관 가스관이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구조, 철근 등 금속 보관, 쇠료된 모든 보강제, 철근이나 철골,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접촉 가능한 금속자, 난방과 건설비, 계통의 도전물.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알아주고, 쇠료된 부분은 다 뭐 해야 돼? 쇠료된 부분은 다 본딩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즉, 본딩해야 된다는 거죠. 전압을 똑같이 등전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 알 필요 없고, 요거 세 가지 꼭 알아주시면 됐습니다. 요것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부분. 그때, 등전이 본딩의 도체의 굵기입니다. 도체 굵기. 보호선하고 다르죠? 등전이 본딩은 아까 되겠지만은, 아까 수도관에서, 그죠? 수도관이나 가스관, 그 다음에 이제 또 철골 이런 거에서 이제 접지단제 나오는 게 이제 우리가 등전이 본딩이라 그랬죠? 보호도체는 이제 전동기 외암이나 변압기 외암에 외암 접지한 게 접지단제까지 내려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보호선이고. 이럴 때 굵기는 얼마냐? 6스키아. 알루미늄 16스키아. 철은 50스키아.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셔라. 자, 이런 것도 알아두시고. 다만, 이 조건이 있어요. 6스키아 한데 뭐라고 됐냐면, 이 등질이 보호 등질이, 즉, 등질이 본딩선은 가장 큰 접지도체. 접지선이죠. 접지도체의 2분의 1 이상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접지도체가 만약에 50스키아야. 그 2로 나누면 25스키아죠? 그러면 6스키아 이상이지만 만약에 6스키아인데 25가 안 되죠? 그러면 얘는 6스키아 아니라 25스키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굵기죠, 최소. 얘가 최소 단면적인데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보호 접지도체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의 면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안 되면 이제 만약에 최소 요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그냥 등전이 본등 도체의 굵기는 얼마냐? 굵기는 얼마냐? 그래서 그때 구리 알루미늄 주면 6스키아 16에 대답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 중에서 또 등전이 본등 도체의 굵기를 주는데 문제 조건이 뭐냐면 보호 접지. 그러니까 접지도체가 만약에 몇 스키아? 단면적이, 50스키아 아까 했고, 16스키아다. 16스키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조건을 주면 이걸 그냥 답을 쓰면 안 되죠. 그럼 여기에 16스키아 이런 말을 주게 되면 접지도 단면적이 2분의 1 이상을 단면적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16을 2로 나누면 8이죠. 8이 없잖아. 그러면 10스키아죠. 그 위에 게. 6 다음에 10이잖아. 근데 여기는 6스키아잖아요. 그럼 그때 뭐 해야 돼? 2분의 1이 안 되니까 그때 뭐가 답이 되는 거야? 10스키아가 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아무 말이 없어. 이런 접지도체 또는 접지도체의 굵기란 말 안 주고 그러면 이거예요. 6스키아, 16스키아, 50스키아. 근데 만약에 접지선의 굵기를 줬다는 것은 바로 2분의 1이 되냐 안 되냐 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거 조건 잘 따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레시스템의 적용 범위. 여태까지 피레시스템은 다 뭐냐면 낙뢰 잡아주는 벼락을 잡아주는 시스템은 건축법에 있어요. 건축법에 따라서 피레침을 어떻게 설비를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드디어 이 법령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전기전자 설비의 건축물에 지상부터 높이가 얼마? 20m 이상. 여기는 전기전자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도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부터. 그러니까 이거예요. 조건이죠. 전자전자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 중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부터 20m 이상. 이렇게 20m 이상.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설비 및 전기설비 및 전자설비 중 낙뢰로부터 필요한 설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높이가 20m 또는 낙뢰로부터 보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뇌부 시스템.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 이론서에 나와 있는데 낙뢰를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돌침 방식이 있고
수평도체가 있고 메시도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뇌부, 벼락을 맞는 부분, 건물 옥상에. 그래서 1월 초파 형식인데 세 가지.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벼락을 맞는, 만약에 건물 옥상이 이렇게 있다. 옥상이 이제 이렇게 있죠? 여기를 이제 이렇게 막을 거냐.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선을 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메시를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돌침은 이렇게 설치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수평도체는 여기다가 선을 까서 이제 이렇게 끼운 거고, 그 다음에 메시도체는 케이지 방식이라고 해서 아예 건물을 씌우는 거죠. 그것도 우리 간연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레스팀의 배치, 요것도 알아주시면 돼요. 배치. 배치란 게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돌침을, 수레부를 몇 개 설치할 거냐 이런 얘기죠. 3개냐 2개냐. 이게 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치 방법은 옛날에 쓴 보호각법 또는 회전구체법, 그 다음에 메시법을 둘 중에 또는 조합 방식이 된다라고 세 가지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회전구체법을 많이 사용하죠. 자, 3번. 6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측내, 벼락을 옆에서 치는 것까지 보려해야 된다. 그래서 몇 프로? 20%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얘가 건축물이 100m다. 그죠? 건축물의 최상부. 그러니까 여기에 20m죠? 20m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제 20%니까 100m에 20%니까 20m 아니야. 그래서 20m 요 부분은 측내, 벼락 옆에 치는 측내 보호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적 구성부재 적합하면 측내 보호를 썼다. 이런 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건축물과 분리된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 건물에 다 붙어 있죠. 떨어지지 않죠.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이 있죠.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지선 설치해서, 이렇게. 지지를 설치해서, 여기다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부득이 초가집 이런데, 우리가 이런 아직 전 본 적이 없어요. 특이한 건물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보호한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띄웠죠. 분리가 된 경우죠. 그러니까 분리가 된 경우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위 꼭대기에다 다 설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분리가 되지 않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자, 시설입니다. 첫 번째, 지붕 마감재가 불연성된 지붕 표면에, 자, 불연성 재료로 된 경우 지붕 표면에 설치할 수 있다. 대부분 다 지붕 표면에 설치하잖아. 콘크리트라든가 철로 된 건 다 불연재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 설치하죠. 다만 지붕 마감재가 가연성 재료, 여기서 중요한 가연성이요. 불이면 나무라든가 지푸락 이런 거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띄워야 된다는 거죠. 아까 튀니까 낙뢰 맞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초가 지붕이야. 0.15. 초가 지붕이 아니라 가연성이야. 나무 같은 경우죠. 이럴 때 1m, 0.1m.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건축 구조물을 구성하는 금속판 등 금속 배관에 수뇌부를 쓸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건물 옥상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옥상에 봅시다. 여기 이렇게 여기 물탱크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수도 파이프가 지나간다. 그 수도 파이프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뇌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쓰지는 않지만 요즘에 고가 수조 같은 경우 요즘에 없어졌죠. 근데 아직도 있는 거야. 그걸 수뇌부 쓸 수 있다는 거야. 법령에는. 그래서 그때 두께가 얼마냐? 0.5mm 이상. 0.5mm 이상 조건입니다. 단 그 두께가 조건부가 붙을 때는 4, 5mm. 그래서 고온점이라든가 반화점이 발생하지 않게, 고온이 발생되지 않고 반화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두께가 두꺼워야 되겠죠? 4mm, 5mm. 그러나 최소 0.5mm 이상이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인하도선이에요, 인하도선. 인하도선인데 여기서 나올 만한 게 뭐냐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접지가 있으면 여기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여기 인하도선이지, 인하도선. 인하도선입니다. 인하도선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과 구조물과 분리된 경우, 이런 거는 굳이 알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구조물과 분리되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죠. 분리가 안 됐어요. 이럴 경우 조건. 첫 번째 1번.
불연소양지는 표면이나 내부에 할 수 있다. 벽이나 표면 내부에 할 수 있고, 다만 벽이 가연석일 때는 0.1m, 그러니까 애자등을 따라서 0.1m 떨어져야 되고, 가연석일 때. 그리고 또는 단면적으로 100스키야. 0.1m 될 때는 100스키 사용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닥수는 몇 조 이상? 2조 이상. 그 다음에 인하도성이 될 때 둘레 가능한, 자, 균등하게 배치해야 된다. 균등하게 배치해야 된다. 인하도선을 만약에 2조 이상이니까 만약에 4개, 6개면 한쪽에 이거 보통 건물이 4면이잖아요. 하나, 둘, 셋, 4면이니까 만약에 4개면 골고루 내려가게 하라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서리 부분. 자, 그 대신 요게 또 알아두시면 돼요. 인하도선 간격은 피레 등급이 1, 2, 3, 4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등급. 그 다음에 위험한 등급, 약간 위험한 거,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1등급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얘기하는 거죠? 뭐, 원적발전소라고 보시면 돼요. 뭐, 2등급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뭐, 전화구. 뭐, 3등급 같은 경우에는, 요건 발전소.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전화구 같은 거 이런데, 요건 일반 빌딩 이런 거죠. 큰 의미 두지 마시고. 그래서 1부터 4까지인데, 1이 제일 위험한 거고, 4까지는 일반 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 인하도선의 간격은 10, 15, 20. 요것도 알아두세요. 이게 법령에 있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인하도선은 이제 그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간격. 골고루. 만약에 빌딩의 둘레가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가 4레벨이니까 둘레가 만약에 이렇게 50m야. 그럼 4레벨이면 20m죠? 20m니까 간격이. 근데 이게 50m 더 되겠죠? 만약에 100m다. 100m다. 둘레가 100m면 100을 갖다가 20 나누면 최소 인하도선이 몇 개라는 얘기야? 5개를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인하도선의 자연적 구성 부재에 사용할 수 있는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요것도 이하도선을 굳이 선을 하지 않고 건물의 자연 구성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자, 각본 연속선거, 전기적으로 계속 전류가 흐를 수 있게 연속선거 내구 확실한 인하도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하도선 그냥 사용하라는 얘기야. 규정법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인하도선. 내구성 있고 연속성 있고, 그 다음에 철골이나 철근도 인하도선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구조물 등에 상호 접속된 강제된, 금속된 구조체, 그래서 건물 외벽에 세로된 구조체를 갖다 인하도선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건축물 외벽 등을 구성되는 금속 구조가 인하도용을 부합하고, 또한 두께가 0.5mm 이상의 금속반이나 금속반 또는 금속관, 여기 보면 건축물 외벽 등에 구성하는 금속 구조체의 크기가 인하도선에 대한 요구사항에 부합하고. 말 너무 어렵죠? 이건 이해하지 마. 그래서 건축물의 외벽 등 구성하는 금속재 구조의 크기가 금속재 구조재의 두께가 0.5mm 이상 금속판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이거 무시하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위에는 또는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삭제할게요. 이렇게. 요거 지우고 이렇게 요거 외우셔야 요거. 어차피 시험 문제에서 2개 써요. 건축물 외벽에 있는 금속판이나 금속관의 두께가 0.5mm 이상이. 이렇게 여기 낫겠네. 그죠? 금속관이나 금속관 같은 게 0.5mm 이상 쓸 수 있는 인하도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하도선의 상호흡된 인하도선의 구조 등의 상호흡, 철근, 콘크리트 등을 본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철근, 철골을 건물에 다 들어가 있죠. 그걸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개 중에서 3가지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하도선, 단지 전기가 연속할 전기 연속성, 내구성 좋은 거, 철근이나 철근 등 금속재 구조재, 건축물 상호 접속된 건물에 있는 단계된 금속된 구조체, 근데 건축 외벽에 있는 금속관이나 금속관의 두께가 0.5mm 이상. 이렇게 3가지 정도 외우시면 됩니다. 자, 접지극은 크게 2가지 나눠요. A형이 있고 B형이 있습니다.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은 뭐냐면 그 말대로 수평이나 수직. 그럼 수평이라는 것은 매설지선이라고 하고, 수직공법은 뭐 이제 심타법 이런 거죠. 보링법, 심탁법 이런 게 이제 깊게 매설하는 거. 이걸 A형이라고 하고, B형은 뭐냐면 우리가 환상도체가 매시도체예요.
메시도체 방식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접지, 이게 구조치접지라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다. 철근이 있으면 여기 철근 지하에 이제 철근 받기 전에 메시를 이렇게 하죠. 메시의 간격도 다 이제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이걸 다 연결해야 돼. 이렇게 연결하고 땅에 붙여 있는 요게 하고 한 연결한 다음에 만약에 이것과 안 되면 추가로 이제 뭐냐면 A형 접지극, 이렇게 접지극을 여러 개 박아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한 거, 요걸 이제 메시도체, 일명 한상도체고, 요게 기초접지극, 건물, 요걸 B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통 대부분 쓰는 게 이제 수평하고 수직인데 수직을 많이 쓰죠. 이렇게 수직으로 박는 것, 접지봉을 박는 것을 A형 접지극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서 접지극 시스템에서 A형의 접지극, B형의 접지극이 뭐가 있는지 쓰라 그러면 이 정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이제 과전류에 대한 보호인데 이게 저압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도체와 전선과 과부에 대한 보호장치 협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조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일단 요거만 보시면 돼요. 요거요. 여기서 보면 보호장치가 차단기가 유효하게 알맞는 시간에 동작하는 전류, 보장하는 전류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 I2는 차단기의 용량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IZ 케이블의 허용 전류에다가 IZ에다가 얼마? 1.45배 이하가 되라는 뜻이죠. 1.45배 이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케이블에 허용 전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허용 전류가 있는데 허용 전류가 만약에 100A야. 그럼 여기에 차단기는 몇 배 이하 동작해야 된다? 몇 배 이하? 100A. 그러니까 여기다 1.45배로 곱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145A죠? 맞아요? 그럼 145 이하 값을 선정하면 되겠죠. 이하니까 이하 값을 선정해야 돼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 차단 여기 구할 때 어떻게 나왔죠? 구할 때 간선의 허용 전류에다 2배를 곱하거나 그 다음에 전동기 전류에다가 2.5배죠. 2.5배 곱하거나 전동기 전류에 3배를 곱해서 둘 중에 작은 놈을 선정했잖아요.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차단기를 이제 선정할 때 봐봐요. 요게 뭐냐면 요거는 배선용이 빠졌어요. 산업용 배선 차단기가 있고 조금만 올릴게요. 여기 보면 밑에 있는데 여기는 산업용은 1.3배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용 같은 경우는 1.45배예요. 이렇게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래서 1.45 이하의 유역에 동작해야 된다. 1.45배 이하 동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차단기가 만약에 60A 이하예요. 60A 이하짜리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50A짜리야. 50A 차단기는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자 1.3배에 60분 안에 동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차단기는 0.1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순시가 많은데 근데 이게 이 뜻은 뭐냐면 1.3배가 흘렀을 때 60분 이내에 떨어져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0A 이하짜 차단기는 1.3배가 흘렀을 때 1.3배가 올 때 1시간까지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3배에 60분 이내에 떨어진다는 것은 60분까지 1시간까지 60분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60분까지 견디지 못하고 걔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내구성이. 그래서 63A가 있는데 63A 이하짜리가 있는데 만약에 1.3배 걸렸을 때 동작을 해야 돼. 주택력이 1.45배인데 1.3배 이하 동작을 해야 되는데 몇 분까지? 60분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죠. 60분 이내에 동작한다는 얘기는 60분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63A 이하는 63A 이하짜리는 얼마?
1.3배에 60분을 견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1.3배에 60분에 떨어진다. 1.3배에 60분 이내에 동작한다. 그게 하면 돼요. 그래서 63배이란 60분에 몇 배이야? 1.3배. 1.3배에 60분 이내에 동작한다는 얘기는 60분까지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산업용을 내가 선정을 할 거야. 산업용 차단기 선정할 때 요거하고 여기. 그래서 이제 63A 이하에 63A 이하에 만약에 50A다. 거기 1.3배 곱해서 얘하고 둘이 호환되는 걸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얘보다 이하니까 얘보단 작아야 되고 얘보단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6cm니까 1.3배 곱해서 여기와 요 들어가는 값을 선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에 이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주택용인데 주택용에 보면은 이제 그 표시가 돼 있어요. 차단기 명판에 D20A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이 D가 뭐냐 이런 얘기죠. D가 뭐냐면 이게 순시 트립이거든요. 그래서 BCD가 있는데 보통 D형인데 이거 뭐냐면 10배를 초과, 전격질 10배를 초과 20배 이하에서 순시란 것이 0.1초에 차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D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전기를 콘센트에다가 뭐 냉장고라든가 기타 TV라든가 전등기 다 꽂아 놓잖아. 그럼 차단기를 올릴 때 그 전류가 어떻게 돼? 걔네들한테 치고 들어간단 말이야. 전동기 그쪽으로 얘가 확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돌입전류다라고 해요. 여기 보면 돌입전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돌입전류가 10배를 초과 20배 이하에서 몇 배, 0.1초의 안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D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차단기 명판에 D20A다. 그럼 20A 말고 D가 의미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돌입전류가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일 경우 몇 초 안에 0.1초에 떨어지는 거고 20A는 전격전류죠. 이게 전격전류고 굳이 쓰면 전격전류 20A에서 돌입전류가 10배를 초과하고 20배 이하의 경우에 0.1초에 차단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요의 명칭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요게. 그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요 D. D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D형을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차단기 명판에 뭐 D20A, 뭐 D32. 그래서 그 D가 바로 요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차단기 올리게 되면 전동기라든가 세탁기, 가전제품에 또는 부하에 연결되는 게 전류가 한꺼번에 동시에 들어가는데 그때를 돌입전류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요번에는 배수용 차단기인데 주택용이죠. 주택용은 여기 보면 몇 배? 1.45배예요. 63배 이하. 아까 1.3배였죠? 1.3배는 산업용이고 얘는 이제 주택용이죠. 그래서 얘는 63A 이하에서는 1.45배가 흘렀을 때 1.45배에 대해서 몇 분? 60분까지 견뎌낸다 이런 얘기죠. 아까 1.4배 선정한다 그랬죠? 예. 그거를 선정하면 되는 거죠. 아까 산업용은 1.3배, 주택용은 1.45배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용과 설비의 전환. 이게 이제 이게 이제 테이블 스펙에서 많이 이제 문제가 돼요. 보통 이제 단면적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000에다가 2에다가 뭐 35.6 에라 이런 거 뭐 공식이 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전압강화인데 이 전압강화를 만약에 220이다. 그럼 여기에 몇 프로를 정할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2%다 3%다 이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저압이다. 고압에서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0m 이내일 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걸 과연 어떻게 적용할 거냐. 여기서 보면 저압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한전에서 220씩 받을 경우고 고압으로 수행하는 것은 전기실, 그죠? 우리 아파트 밑에 변압기가 있죠? 전기에서 받는 경우. 그러니까 변압기에서 받는 경우, 얘는 그냥 한전에서 받는 경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대부분.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3%, 6%예요. 그죠? 여기 2배죠? 2배인데
3%, 조명일 때 3%, 6%. 근데 조명 경우는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대부분 전동기라든가, 그죠? 조명 뺀 나머지 전동기잖아요. 뭐 전동기라든가 전열이라든가 조명포만 뺀 나머지는 저압일 때 5%, 5%. 그 다음에 고압일 때 8%예요. 8%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 8%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제 조건에서 이제 8%를 줄 거냐, 아니면 5%를 줄 거냐. 근데 만약에 이런 건 있어요. 이렇게 딱 나온 경우에는 여태까지 전압 강화를 만약에 안 줬어요.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렇게 만약에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근데 전압이 만약에 220이야. 그리고 부하가 무슨 부하냐? 조명이 아니라 전동기 부하야. 그러면 220에 1%가 8%가 들어가요. 최대 8%까지.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럼 전선 허벌나게 굵어지죠. 8%니까 죄송합니다. 228%니까 얘가 커지겠죠. 커지니까 작아지겠네. 그죠? 작아지겠네. 그 전선이 얇아지겠죠. 커지니까 작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전선의 단면적이 작아지겠죠. 근데 과연 8%까지 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에서 8% 적용 안 하거든요. 여태까지 한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는데 보통 8%까지 준단 말이에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러나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테이블 스펙에서 이게 많이 따질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나올 확률이 적을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전압가를 아마 처음에는, 근데 알고 계셔야 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쵸? 만약에 표를 아예 전압강화를 뭐 2%로 본다. 또는 3%로 준다. 이렇게 주면 가장 이상적이죠. 그죠? 근데 안 줬을 때는 과연 이제 어떻게 따질 거냐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이제 안 줬을 때는 이게 법령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기준의 법령을 버리셔야 돼. 에? 기준의 법령을 다 2%, 3% 또는 표를 안 주거나 뭐 거기 보면 5, 6, 7, 8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요걸로 따라가야 된다. 조명 경우, 조명이 아닌 경우. 3, 6, 5, 8 요걸 따라가야 된다. 자, 근데 가능한 최종 전압의 전압가가 A형 전압을 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전리가 100m를 초과하게 된 경우는 메타당 0.05를 수정할 수 있으나 증가분은 0.5% 넘지 마라. 최대 0.5를 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일단은 요거만 잘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20번. 요거는 여러분들 아직까지 요것도 이제 그냥 집어넣고 그냥이 아니라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LED라든가 이런 게 열이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LED나 백열등 없었으니까 LED가 열이 많이 나니까 가연성 물질하고 이제 화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W 이하, 300W 이하, 500W 초과인데 0.5m, 0.8, 1m, 1m 초과 이거 꼭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빠 1, 그죠? 오빠 1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요것도 암기를 꼭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연성 재료죠. 가연성 이런 것은 이제 우리 건물 자체가 도배를 다 했잖아요. 도배했으니까 여기 다 종이잖아요. 종이니까 당연히 가연성 물질이죠. 그러니까 몇 메타 떨어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0.5m, 0.8 최소 거리입니다. 등기구와 최소 거리. 근데 가연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만약에 이제 우리 집에 이제 LED 설치했어. 등 설치했어. 100W 이하잖아요. 그럼 최소 거리 얼마예요? 0.5m. 그럼 가연성 재료로 과연 뭘로 볼 것이냐. 종이, 가연성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띄울 거냐 이거죠. 그러면 기구를 크게 설치해서 그 안에 설치할 거냐. 이런 게 이제 좀 더 시공해서 과연 이걸 어떻게 시공 처리할 거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학교를 갔어. 병원을 갔어. LED가 있네? 여기도 이제 LED가 있잖아요. LED가 있는데 만약에 가연성 물질이 있단 말이야. 몇 메트 0.5 띄워야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매입등이란 말이에요. 매입등이 옆에 뭐야? 천장에 다 뭐야? 종이가 있잖아요. 종이도 가연성이잖아. 이걸 0.5를 어떻게 띄울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시공에 여기 맞게 설계하면 그거 맞게 또 시공을 할 거 아니야.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다고 나오면 이게 규정이 바뀐다든가 어떤 단서 규정이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20개를 선정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뭐 TN 접지, TM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우리 배웠으니 그 규정이 다 있고 관련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집어넣은 거예요. TT, TN, IT 이런 거는.
다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별도로 안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겹치는 부분과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만 내가 20개 선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실기할 때 제가 한 내용을 잘 숙지해서 만약에 이쪽을 물어본다, 이쪽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게 가장 좋다. 아니면 뭐 시험 문제에 KEC를 적용해서 그지 이렇게 나오면 좋죠. 단서 조건에 만약에 이거 구한다. 전지적 굵기를 구할 때 전압 강화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땐 KC를 적용해서 이런 말이 나가면 이걸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개 정도는 아마 겹치지 않을까. 특히 테이블 스펙에서. 테이블 스펙은 과연 어떤 식으로, 왜냐면 제가 아무리 들어봐도 그 설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굵기 구하는 게. 표를 찾아서 하는 게.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자료가 좀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기 준비 잘 하시고, 모두 다 합격하셔서 원하는 자격증 꼭 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